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월급 120만 원으로 시작한 월급쟁이가 어떻게 서울 역세권 90평 5층 건물주가 되었나? 재테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자신이 열심히 생활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선정을 해서 소통하고 고민하며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장사 및 개인 사업 또는 회사 생활하면서 실패했으나 이것을 극복하고 지금은 성공하고 있으나 자산운용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연락 주시면 다른 구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구독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모은 자산을 효과적으로 투자해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고자 합니다. 궁금점은 아래 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지워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한 청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 중에 좀 한 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월 1,000만 원 버는 25살 청년 사업가라고 합니다. 23살에 군에서 전역해서 지금은 25살인데 전자제품 스마트 스토어 크몽 상세 페이지 디자인 회사 8만 팔로워의 감성 B&B 인스타그램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25살 청년 사업가입니다. 월 1,000만 원을 벌어도 인생이 바뀌지 않고 허세만 늘어날 것 같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를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진솔하고 남들이 안 알려주는 정보를 가르쳐 주셔서 또 투자 성과들을 하나하나 실제 보여주면서 하고 계셔서 좀 관심이 갔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분의 지금 목표는 심플하게 말하면 지금 순자산은 한 5천에서 6천, 25인데 대단하죠. 저는 28살에 이제 대학을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졸업하고 28, 9살에 이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벌써 25살에 5천을 벌었습니다. 예. 그리고 1년 내에 현금 1억을 모을 예정이고 이제 제 유튜브 보면서 공부를 계속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표는 3년 내에 월 수익 400만 원. 이런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고 만나서 밥이라도 함께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분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25살 5천만 원 지금 보유하고 있고 현재 현금 흐름은 1,000만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월. 대단한 거죠. 25살에. 그리고 목표는 월 400만 원 정도. 25년까지. 이분은 지금 생활하는 거 봐도 지금 월 벌써 1,000만 원인데 이거는 부동산 이제 임대로만 월 400만 원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음,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자기 사업을 더 잘하면 월 2천, 3천도 될 것 같은데 부동산 임대업으로 400만 원을 하겠다는 그 이유를 일단 첫째 좀 나중에 알고 싶고 그냥 이대로만 한번 나중에 제가 다음 기회에 좀 자세한 거를 좀 더 한번 콘텐츠를 좀 풀어보고요. 간단하게 제 예를 들면서 이분이 좀 힌트를 갖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기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죠.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토리코 박물관에는 아주 특이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벌거벗는 남성의 모습을 한 조각상인데 네. 앞머리는 머리숱이 무성한 대신 뒷머리는 대머리이며 어깨와 양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손에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이 조각상을 처음 보는 순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지만 그 아래에 새겨진 글을 읽고는 이내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나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이름은 바로 기회입니다. 자신을 기회라 소개하는 이 조각상은 제우스의 아들이자 기회의 신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동상은 기회에 대한 운유적인 표현과 함께 그가 들고 있는 저울과 칼을 통해서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앞에 있을 때 저울을 달아보는 것처럼 정확히 판단하며 분별하고 날카로운 칼처럼 결단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정말로 아주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기회가 앞에 와 있을 때 저울을 달아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판단해서 칼처럼 정확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 기회에 쓰이는 한자의 기가 위기라는 단어에 쓰이는 이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신이 기회와 마주치는 순간은 어쩌면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기회는 어느 날 자연히 찾아오는 행운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찾아오지 않습니다. 철저히 준비한 사람에게만 기회가 오고 그 기회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나태한 사람은 위험을 기회로 착각을 합니다. 네, 요즘 굉장히 지금 세계 경제가 위태롭습니다. 나는 과연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음, 지금 위기를 기회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과거에 지내온 과정을 보면, 이 앞에 기회라는 거고 판단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 제가 운 좋게도 기회를 정말 잘 잡았구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물론 이 앞에 약 한 13, 14년 동안 기회를 잡기 위한 그 노력하는 기간이 있었죠. 어떤 노력을 했고 했는지 뒤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주식 투자에 실패해서 빚더미 약 5천만 원 정도를 지고 있는 상태였고, 회사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 열심히 하면서 경제신문도 읽고, 또 경제책도 읽고 했지만, 저한테 13, 14년 동안의 결과는 빚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첫 부동산 투자를 한 게 2013년에 동탄역 시범단지에 분양을 받아서 등기를 2015년에 쳤죠. 약 3억 4천만 원에 등기를 쳤는데, 이 첫 번째 아파트는 제가 작년에 8월 달에 최고가일 때 매도를 했습니다. 14억 4천 정도에. 그래서 약 한 11억의 시세 차익을 냈죠. 네. 이때도 제가 정확하게 기회를 포착을 한 겁니다. 이때는 전체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가라앉아서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번다. 그런 시기가 팽배한 시기였죠. 제가 지금까지 방송한 것들을 보면 저는 모든 것을 다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투자하는 기회를 잡습니다. 이 앞에서 실패했던 것을 토대로 2013년도에 모두가 사지 말아야 한다고 할 때 사서 한 6년 만에 한 11억의 차익을 내서 팔고 2019년에 이때도 끝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동산 안 올라간다. 하지만 저는 저평가된 약 60평 되는 50평대 후반의 아파트를 6억 8천에 매수를 했고 갭을 끼고 지금은 약 15억 정도를 하죠. 불과 2년 만에 약 한 8억 정도의 차익을 남기고 이건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고 기타 뭐 아내 명의로 또 하나 이 매도를 하고 나서 아내 명의로
좋은 위치에 하나를 또 추가로 지금 구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이제 경매로 서울 역세권의 고시원 근린시설을 낙찰을 받아서 그 주변이 지금 서울 요즘 잘 알다시피 재개발 붐이 일어서 1년이 지금 지난 상태에 평당 약 1억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게 한 90평이니까 약 90억 정도의 가치가 있죠. 이것은 지금 계속 보유할 건데 만약에 이 지역이 나중에 재개발이 된다고 해도 대지가 90평이기 때문에 40평대 아파트 하나 또 20평대 아파트 하나 해서 두 채가 나오게 되고 계속 보유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재개발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바로 접해 있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땅값은 지금 약 한 1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미니멈 서울의 아파트 두 채다 하면 약 한 4, 50억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맥스로 하면 약 90억 정도.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써머리를 해보니 제가 실제 요런 자본 상태를 고려했을 때 7년간 자기 자본 약 2억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출 레버리지를 총 18억. 이걸 다 아파트와 꼬마 빌딩을 구입하는데 18억이 들어갔고 현 부동산 자산이 약 133억이 됐습니다. 약 115억의 차익을 남겼고 뭐 기타 현금이라든지 뭐 확정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한 약 21억 되니까 총 자산은 154억. 이 중에서 순자산 137억. 그리고 자기자본 투자 수익률 보면 2억. 실제 들어간 건 이제 2억이죠. 제 돈. 2억이 들어가서 137억이 됐으니 약 한 6,850%다. 근데 이거를 보면 제가 정말 이때 기회를 놓치고 이때 기회를 놓치고 이때 기회를 놓쳤으면 기회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앞에 기회라는 것은 준비한 사람에게 오고 그 기회는 지나간 다음에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회를 잘못 알고 위기를 잘못 알고 기회를 잡았을 때가 더 문제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꺾이는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상투에서 잡았다. 그럼 이것은 정말 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리 인상이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다. 사회 초년생도 지금 청약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고 임대사업자가 지금 부활하고 있고 임대차 3법 폐지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정책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시기별로 어떻게 정책이 적용될 거다. 그래서 그 미래를 예측하고 이것이 기회라는 걸 판단하고 이것이 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지면 안 된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주택, 부동산 투자는 투자 사이클을 제대로 한번 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거꾸로 타면은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근로소득을 최대화하시고 그래서 시드머니를 잘 만들어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지금은 제가 아무리 분석을 해도 지금 그 너무나 위험한 상태입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보면 서울은 200입니다. 200은 연봉 1억인 사람이 5천만 원을 주택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예산을 세우고 이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기회가 오면 예산을 세워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고 재무 상태를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간단하게 써머리 했고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하면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14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몸에 밴 생활인데 지금도 이렇습니다. 지금도 20년대 가방 손잡이가 다 떨어지고 10년 신 스니커스 밑에 다 구멍이 났고 전 지금 한 20년 탔습니다. 20년 탔는데 14만밖에 안 탔어요. 지금도 타고 다닙니다. 겉에 보이는 외제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용적인 거. 그래서 18년 탄 자동차가 있고 신발도 9년 신었는데 운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바깥에서 러닝하고 할 때는 이 신발을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제 과거를 좀 돌아보니까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가장 큰 동봉이었던 건 검소한 생활인 것 같습니다. 사치와 낭비벽이 없으니 꾸준한 근로소득은 투자의 시드머니가 되었고 경제적 자유를 이룬 지금도 호사스러운 것, 사치스러운 것 등에 대한 무력이 없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제가 돈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가족과 부모님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에 저는 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아들들, 제 와이프, 제가 이렇게 뭐 큰 성공을 했다는 건 아직 함구를 하고 있으니, 멋있는 옷, 좋은 신발 이런 거 사시느라고 막 계속 하는데, 되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자, 21년, 지금 기준 연봉 1.1억인데 실제 수령액은 이제 한 6,900만 원이죠. 약 연금, 세금 등으로 37%를 띄고 있고, 제가 2001년부터 실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계좌에 다 찍힌 것들을 이렇게 다 공유를 했는데요. 실제 보면 2001년도에는 실수령액이 120만 원이었습니다. 120만 원 입금된 거 보이죠? 그리고 2012년, 2012년 제가 과정을 달았을 텐데 이때는 360만 원이요. 360만 원이 입금이 됐고요. 그리고 2021년, 이때는 제가 이제 부장인데 실제 입금된 건 580만 원. 580만 원이 지금 입금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쭉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실수령 다 합쳐봐야 총 합계가 7억이다. 7억. 연평균으로 하면 3,300만 원. 그리고 실수령 연봉. 이걸 총 합치니까 총 합치면은 연봉을 총 합치면 이제 8억 5천만 원이 되네요. 8억 5천만 원이 되고 이것은 월급의 연평균이 약 330만 원. 월급의 연평균이 7,100만 원. 그리고 실수령 연봉의 총액이 8.5억. 그러니까 20년 동안 저는 8.5억을 모았고 1년에 평균은 약 월 330만 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비한 걸 다 빼고 실제 저축한 걸 봤더니 저축은 20년 동안 약 2.5억. 저축만 했다면 저는 이렇게 됐을 겁니다. 굉장히 작죠. 그런데 이것을 토대로 투자를 해서 앞에 같은 성과를 낸 거죠. 원천징수 영수증이죠.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실제 2020년 기준 연봉이 1.11억, 여기 1.11억이죠. 좀 1.11억이지만 이것저것 다 띄니까 앞에서 실제 수령액은 약 6,9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처음에는 120만 원으로 시작을 했죠. 제 월급을. 실제 제가 이제 등기를 쳐서 2015년에 등기를 쳐서 또 한 3억 정도의 등기를 쳐서 14.4억이 된 거고요. 이것은 매도를 했습니다. 작년 8월달에 최고치에서 지금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지금은 11억, 12억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2억. 최근에 11억, 12억의 거래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동탄역 시범단지 아파트들, 우남, 한화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건 인덕원 사거리에 있는 대형 아파트. 인덕원 사거리에 있는 대형 아파트를 제가 매수를 해서 7억 원에 매수를 해서 실제 지금 현재는 약 한 13.2억, 약 한 6.2억 정도의 차익을 냈죠. 그것은 이제 지금 보유를 할 거고 지금 계속 보유를 할 예정입니다. 이쪽 지역은 계속 개발이 되고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교통이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계속 보유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작년에 실제로는 한 80 몇 평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는 이제 경매로 이제 낙찰을 받아서 경매 낙찰 영수증이고 그다음에 이제 등기
예, 등기를 쳤습니다. 등기를 쳤고, 이거는 내가 허가 결정된 거, 했을 때,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 현재 약 한 80에서 90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계속 보유를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월세는 1,000만 원이 들어오고 있죠. 방이 25개니. 자, 그럼 제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 했던 방법들. 실제 제 이제 어플, 저 이제 회사가 이쪽 근처이기 때문에, 동탄 신도시 쪽, 이쪽 근처이기 때문에, 제 어플에 깔려있는 제가 과연 책을 얼마나 봤나. 저는 요즘도 책을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요. 화성시 병점 도서관에서는 약 54권을 빌렸네요. 이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보면은, 뭐, 헬로 부동산 멋진 인생, 송사무장의 공매의 기술, 3억으로 30억 빌딩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봤네요, 제가. 2020년도네요. 예를 든 거고요. 동탄중앙이음터 도서관. 네. 나는 정리를 듣고 부동산 경매를 성공했다. 2021년 3월이네요. 이제는 당신이 성공할 차례다. 부동산 투자의 정석. 뭐 이런 거 맞네요. 부동산은 세팅 부자다. 세팅 투자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봤고. 그 다음 복합문화센터. 네. 요즘 제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지도 이런 거 봤네요. 소설집도 봤네요. 돈의 비밀 이런 것도 봤네요. 그래서 총 54권, 94권, 여기는 1440권. 이거는 아마 2000년도 초반부터 아마 제가 본 걸 겁니다. 예, 물론 이 전체에서 다 볼 수는 없었던 것 같고 한 50%, 60% 이상 본 것 같습니다. 읽다가 큰 흥미가 없거나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책들은 안 봤고요. 읽으면서 도움이 됐던 것들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도서실 어플을 깔고 인근 도서관 어플을 깔고 가서 내가 재개발이면 재개발, 경매면 경매, 부동산이면 부동산 책들을 좀 보고 그다음 유튜브, 인터넷 강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괜히 돈 주고 뭐 400, 300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그런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로 이런 내용은 무료로 공개를 해주고 하는 사람이 선이지 할 때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회를 잡기 위한 방법은 절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장을 임대하고 반드시 임장 간 곳은 보고서로 남겨서 내가 분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8번 폐차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받았던 건물들은 보면 이거는 이제 오산에 있는 이것도 1층에는 상가 28개의 고시원이 있는 건물인데 제가 이거를 너무 아꼈습니다. 제가 이거를 2등으로 폐차를 했는데요. 제가 그때 10억 8천만 원인가 썼고 1등이 11억 5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랬다가 1등 쓴 분이 이 건물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어, 매각 취소 결정을 받아서 다시 나온 걸 제가 넣고 싶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 건물을 낙찰받았기 때문에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패를 했고 그리고 수원의 변모식이라는 분이 고시원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분이 부도가 나서 음, 수원의 망포동, 원천동 이쪽에 고시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고시원들을 다 보고서를 쓰고 다 경매를 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서울에 이제 된 거죠. 이렇게 저도 실패를 7번 하고 8번 만에 됐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실패를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 보고서 양식을 보면 이것은 나중에 좀 캡처하셔서 쓰셔도 됩니다. 전체적인 고시원 양식, 경매 보고서 양식 전체 어떻다. 이게 좋고 그리고 임차인과 소유자와의 등기부 권리 현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이 권리 분석입니다, 여러분. 이 권리가 예를 들어서 뭐 다가구, 다세대, 고시원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나마 아파트나 뭐 단독주택은 한 명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권리 분석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 권리 분석은 이 3분 권리 분석 완결판
네, 오늘은 여러분 이거 받아가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법원 경매 정보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여기서 검색을 하고 그 물건이 뜨면 예를 들어서 2020 타경이다. 1135번이다. 그게 뜨면 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물건 같은 경우 보면 2019 타경의 6547. 네, 이 물건을 보면 이 물건은 지금 다가구 주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403호의 강수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리고 9번석 404호 뭐 이런 식으로 쭉 뜨죠. 이 사람들이 다 임차 뭐 얼마에 들어가 있다 이런 내용이 다 뜨죠. 보증금 6,500이다 4천이다 이런 게 뜨고 있는데 이것을 다 이 사람이 돈을 받아가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인지 모르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 권리 분석을 할 때 힘들지만 마지막에 딱 보면 이 한 줄로 끝납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과처분으로 애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내가 인수해야 되는 것이 있냐? 공란이죠.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안전한 물건입니다. 가격만 내가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으면 끝입니다. 이게 10억에 나왔으면 난 이걸 7억에 낙찰받으면 끝입니다. 7억으로 난 이것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매 권리 분석 끝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예각에 설정된 것으로 보이는 지상권 이것도 꼭 봐야 됩니다. 지상권도 없죠. 이게 공란인 것은 전혀 권리에 지금 문제가 없는 물건 깨끗한 물건들입니다. 총 19가구 원룸주택으로 이용 중이다. 이 19가구가 하나도 나한테 권리가 인수되는 게 없다. 딱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책도 많이 읽고 경제 공부를 하고 예를 들어서 경매를 예를 들면 이렇게 부지런히 임청도 가고 보고서도 쓰고 내가 실제 그 물건의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됩니다. 그게 돼서 결정이 되면 기회를 잡기 위한 방법 세 번째는 대출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야 됩니다.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 신용과 내 소득이 좋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파트를 두 채를 사고 돈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건물을 갖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알아보니 제 소득이 약 그래도 20년 동안 열심히 일한 덕을 여기서 이제 기회를 잡기 위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경락잔금 대출 20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15억을 경락자금 대출을 해주는데 이게 제가 소득이 있고 신용이 좋기 때문에 이자 3%. 이겁니다. 이자 3%. 15억이죠? 15억. 2021년 2월 26일 날 받았네요. 받았고 15억. 여기 3%. 대출금리 3% 찍혀있죠? 그래서 상환해야 될 거 2021년 4월 25일 380만원. 매달 360만원에서 380만원 정도죠. 이렇게 3년. 네.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저는 이때 금리가 낮았을 때, 작년에 금리가 최고 낮을 때죠, 2월달. 3년 확정금리로 받아놨습니다. 이 기회죠, 이게. 그렇게 해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기회를 잡아서 15억을 받고, 나머지 또 3억은 신용대출로 2억을 받고, 또 개인연금 담보대출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억. 해서 이것도 3%를 받았습니다. 총 합치니까 약 한 달에 430만원 정도가 원리금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냥 이자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자. 이자로 나오는 건데, 이 25개 고시원 방 중에서 약 11개, 40만원씩 세팅을 하면 대출 이자가 상환이 되고, 14개 방은 나머지 소득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4개 곱하기 4니까 560만원에 지금 월세가 발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분석하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